저는 40대에 이혼한 회사원이에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간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 아내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이면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꽤나 긴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전 아내는 제가 다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이라서 영업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제 고참들이 골프를 좋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는 골프를 잘해야만 했고, 그리고 저의 주말에는 거의 골프만 치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과 성공을 하려면 골프를 배워야 할 수밖에 없어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필드에서 다 같이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정말 초보 같은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비웃음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크린 골프장에서 맹연습을 자주 했었지요. 평소에는 골프장에서 왼종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서 제 반쪽을 찾게 되었지요. 늘 제가 치는 곳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군요. 워낙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골프장만 가면 언제나 그 여자가 있더군요. 계속 옆에 있길래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얘기해봤습니다. 자세가 이상한데 한번 봐드릴까요?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역시도 그리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허세 아닌 허세를 한번 부렸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리드를 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녀 역시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들이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요. 자신있게 술 한잔하자고 했더니 그녀는 모르는 사람과 식사 안 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많이 당황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도전 정신이 생기더군요. 그 여자와 잘 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골프장에 자주 가면서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그녀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먼저 묻더군요. 식사 안 하셨다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사실 그때 밥을 먹었지만 안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이 변할까봐 정신없이 식사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녀는 엄청 도도하더군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얘기하고 저한테 먼저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얘기하기로 했어요. 혹시 저 어떠신가요? 별로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한번 만나시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나 행동을 상당히 도도하게 하면서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골프장에 갔는데 그녀는 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골프를 치고 있더군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애매하게 대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애인이 있으면 보통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날 그녀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애인 있는 여자분에게 치근거린 것 같다고. 제가 골프장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녀에게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남자랑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꼭 그녀를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좋기만 했었지요.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에 저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그 남자와 연락하는 걸 몇 번이나 보게 되었고 정도가 심해져서 크게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 여자와 연애하는 도중에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이런 연애를 언제 고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애를 4년 하고 난 뒤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혼기가 차서 결혼을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와 연애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 힘든 게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더 심해졌지 덜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연애 때보다 더 많이 싸워지더군요. 사소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싸움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 집중하느라고 아내를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1년 차 즈음에 싸우다가 아내가 자기는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하더군요. 외롭다면서 이런 게 결혼일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다른 집 보면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시간 내서 여행도 잘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비교당하는 게 싫고 아내는 남이 그저 좋아 보여서 비교하기 일상이었지요. 결혼 생활이 몇 년 더 지나고 나니 이제는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싸우고 풀고를 몇 번 반복하면서 살았었지요.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제 아이가 생기니까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돈도 많으니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싸울 시간도 없어서 싸우지도 않게 되더군요. 정말 고맙게도 아이는 올바르고 바르게 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 사는데 후회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고 더 품어줘서 했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아내는 제가 다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아내와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자취를 했고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은 상황이었죠.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 여유로워진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산 거에 대해서 아내에게 미안했고 이제부터 여자로서 잘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은근히 얘기했었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했죠. 풍선과 케이크와 선물 등등 다양한 것들을 챙기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감정을 담은 손편지 역시 준비했고 이벤트 당일에는 일부러 반차까지 썼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몰래 뒷문으로 집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아내는 잠시 외출을 간다고 해서 그 시간에 집안 여기저기를 꾸몄습니다.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빠르게는 못했지만 놀라워할 아내를 생각하니 신이 났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무뚝뚝한 남편이 아니게 될 거니까요. 이제 슬슬 아내가 올 시간이 되자 소파 뒤에서 몰래 기다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소파 한쪽에 뭔가가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정신을 놓을 정도로 놀라서 바로 소파에서 나왔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소파를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밑을 보는데 정말 놀라 자빠질 것 같습니다. 소파 안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어물쩡거리더니 잠시 있다가 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빠르게 달려가서 그 남자를 넘어뜨리고는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말이죠. 그러자 자기는 택배기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쩔 줄 몰라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골프장에서 봤던 아내의 전애인이더군요.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에 불륜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물었는데 3년 전부터 꾸준히 만나왔고 오늘은 이벤트로 놀래켜주려고 우리 집에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에 웃음밖에 안 나왔지요. 그렇게 멍하니 있으니 적반하장으로 그 남자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한테 10년 만난 내 여자 뺏겨서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랑 싸우고 있을 때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창백해지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과 언제부터 이랬던 건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떨면서 저한테 오더니 제 발을 잡더군요. 자기는 잠깐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안의 물건을 다 부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가 풀리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고 난 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이 잘 안 맞았지만 나름대로 서로 노력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가고 좋은데 놀러도 가고 계획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이가 없이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살면서 아내 하나만 봤었는데 아내는 저를 뒤에서 기만하고 전애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넋이 나가버리더군요. 알고 보니 그 전애인이라는 남자도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더군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아주 잘 놀고 다녔던 거죠. 저는 그곳에 있으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집을 나와서 모텔로 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만 나더군요. 아내에게는 전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자기가 평생 잘못 빌면서 살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군요.
처가댁이 수입이 없으셔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그분들의 노후도 책임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돼서 바로 용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왜 돈이 안 들어왔냐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자 저는 이혼할 거라서 돈을 안 붙였다고 했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안 가겠다고 해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 없이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은 저를 보더니 소리치면서 이렇게 이혼 쉽게 할 거면 결혼 허락 안 했다고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얘기하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장인은 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혼을 내시고 장모님은 저한테 비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난 뒤라 어떤 말이든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연차를 내고 며칠 동안 회사를 안 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불륜 소송 등 모든 소송은 다 걸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서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못 갔던 곳을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나니 혼자가 편해지더군요. 사실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지나쳐서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내에 대한 남은 그의 아내가 용서해줘서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 기댈 곳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다는 생각에 괜시레 극심해지더군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연애하기 직전에 그때 애인과 헤어진다고 했을 때 같이 연애했으면 안 됐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연애했으면 안 됐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지금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바람핀 사람이랑은 연애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